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억 4천까지는 거의 증여세 없이도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테크가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는 노하우입니다. 거의 증여세 없이 아주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1살 때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통산 증여재산 공제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거 증여세 신고하는 게 좋겠죠. 2천만 원 증여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적은 금액으로 2,200만 원을 증여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증여세 과표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 되겠죠. 2,200만 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빼니까 200만 원이면 10%입니다. 20만 원만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뭐 2천만 원 주고 증여세 20만 원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신고하는 겁니다. 2,200만 원 증여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원 증여세 안 내려면 2천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11살 때도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죠. 증여재산 공제가 2천이니까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11살 때 뭐 2,200만 원 주고 또 20만 원 증여세 낼 수도 있고 아니면 2천만 원 주었다고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1세 때 성년이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인데 뭐 대학생 정도 되겠죠? 이때 5천만 원 주고 만약에 5,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가 500만 원 되겠죠. 500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증여세 내면 되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되죠. 500만 원 10%니까 5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자, 31살 때입니다. 자, 이제 31살 때는 역시 성년이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그럼 뭐 5,500을 줬던 6천원이 되었던 뭐 증여세 거의 없겠죠.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31세면 성년입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와서 이제 직장을 다니던 뭐 개인 사업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뭐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독립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1살 때 뭐 결혼할 수 있잖아요. 결혼한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얼마입니까?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얼마입니까? 1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32살에 결혼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억 원까지는 혼인신고일 전후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했을 때 1억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1억 원, 2억 원, 2억 4천입니다. 지금 2억 4천. 자, 그런데 결혼하면서 1억 원까지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1억이죠. 1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전세 보증금이나 또 집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한테 얼마 빌려올 수 있나요? 2억 원 차입할 수 있습니다. 2억 원. 빌려왔어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되겠죠? 차용증 써야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쓰는데 이자는 적정이자율입니다. 2억 원 곱하기 적정이자율이 4.6%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냐? 92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자를 4.6%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1년분 이자를 920만 원을 지급해야 정상인데 무이자로 빌려왔습니다. 무이자. 그러면 이자를 안 주는 거죠, 아들이.
그래도 이 92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1년분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그것도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보는 건데요.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2억을 빌려와서 무이자로 빌려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억 원은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채무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아들이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돈을 빌려왔다. 갚지 못하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한 달에 50이든 100만 원이든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용증을 쓸 때 매월 원금은 얼마씩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억 원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무이자로 빌려와도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은 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억 원도 빌려왔으니까 증여가 아니고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한테 갚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요 60세 이상이고요.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데 이때 이 자녀가 창업을 할 거예요. 뭐 식당을 한다던가 빵집을 한다던가 미용실을 한다던가 건설업을 한다던가 제조업을 한다던가 세차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자녀가 창업자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업자금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줬습니다. 창업자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아들은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억을 준 거는 아들이 4년에 걸쳐서 창업자금을 5억을 다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출하는 장부도 다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창업을 했으면 그 사업장은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10년 이내 폐업했다, 휴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이 됐을 때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10년 동안 그 사업장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7억을 주고 8억을 줬다. 그러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10%밖에 안 됩니다. 아주 낮은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업자금으로 7억을 줬다. 그러면 5억 빼니까 2억에 대해서 10%니까 2천만 원만 증여세를 냅니다. 5억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좋아요. 지금 1살 때 2천, 11살 때 2천, 4천이죠? 거기다가 21살 때 5천, 31살 때 5천, 그러면 1억 4천입니다. 여기에다가 혼인신고할 때, 혼인신고일로부터 1억이니까 2억 4천. 그리고 아버지한테 2억 빌려왔어요. 4억 4천. 또 성년이 돼가지고 창업하는데 아버지로부터 5억을 창업자금 받았어요. 9억, 5억이니까 9억 4천.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없이 최대한 증여세를 아주 소액으로 납부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성년이 돼서 창업할 때까지 자금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결혼하고 또 일부는 돈을 빌려오고 2억입니다. 2억까지 빌려오고 이자, 무이자입니다. 그렇다면 9억 4천까지는 거의 증여세 없이도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테크가 되는 겁니다. 세테크. 세금을 전략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불행한 세금, 행복한 세금, 모르고 세금 내면 불행한 세금이고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바로 행복한 세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무려 9억 4천입니다. 9억 4천. 어떤 전략을 세운다면 9억 4천까지는 거의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달아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